빈둥님들 사표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꼭 보세요. 회사와 슬기롭게 이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퇴사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사회 분위기가 퇴사를 부추기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어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은 일부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쏟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의 꿀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소득자나 또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존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에 오래 다니다가 약간 프리하게 제가 스케줄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9 to 6 출퇴근하는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빈둥님들은 어떠신가요? 마침 제가 경제적인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늘 정기 구독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HBR이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유명 코치인 프리실라 클리먼이라는 사람이 남긴 퇴사의 법칙이 있어요. 퇴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 단계는 퇴사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나와 맞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내게 맞는 직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경력에 맞는 적합한 위치에 서 있는가? 자, 이 질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왜 내가 이직을 하는지 혹은 퇴사를 하는지를 고려해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 때문인가? 성장의 기회 때문인가? 상사 때문인가? 여기에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 또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좀 더 잘 벌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돈 때문에 관둔 건 확실히 아니었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더 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저의 개발을 위해서 집중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간이 곧 돈이다. Time is money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방송인의 예를 든다면 정말 뭐 프리랜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나운서들보다는 연예인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인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장의 기회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여자 아나운서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조직 안에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 방송사는 아직도 좀 더 경력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쪽보다는 항상 뉴페이스를 찾는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제가 속한 직장의 색깔이나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거기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과 더불어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싶었던 거기도 합니다. 다음 커리어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혹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같은 업계로 넘어갈 때는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라는 안전판을 나가서도 되려면 확실하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게 갖춰져 있는지, 하다못해 뭐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 인맥을 둘러보셔야 돼요. 제가 회사를 나왔을 때 굉장히 제가 의지하게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었던 분들은 전 직장에서 만났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맥이 어디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평판, 업계 지식, 또 인맥 같은 경우들은 내가 나갔을 때도 어떤 커리어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가지치기 하듯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세상의 바람이 굉장히 차갑구나, 지옥이 여기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직할 곳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만둬야 될까요? 언니 사실 회사 계약도 다 해놓고 채널A에서 뉴스 할 거 다 정해놓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프리실라 클리먼은 그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쥐뿔도 없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내가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접촉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문화 특성상 미국과 달리 평생 직장이나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전 직장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옮길 곳을 정해놓고 간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어떤 옮길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옮길 만한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같이 진행자라면 약 외양을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게 가꾼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진행적인 지식을 쌓는다든지 인맥을 한 번 더 관리를 한다든지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를 더 함양시킨다든지 그 업종에 따라서 옮길 힘이 어떤 것인가는 다르겠지만 옮길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옮길 곳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옮길 힘이 있는가 그 확신이 사실 100% 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월급이 참 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한 달 받으면 또 한 달을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옮길 만한 힘을 충분히 못 갖춘 거 있다면 그냥 저처럼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할 각오를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각오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원하게 망해보자. 망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하는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고민과 퇴사할 만한 힘을 기르는 것까지 다 끝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직속 상사한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인사권을 가진 나랑 친한 상사 말고 내 인사권을 가진 우리 한국은 인연이나 의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절대로 친한 동료한테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직속 상사, 특히 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먼저 들었다는 거 알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친구라고 생각하는 동료한테 먼저 말해요. 나는 바꾸고 싶어. 근데 소문이 먼저 났어. 회사 안 소문이 나면 다니기가 어려워요. 다녀도 사람들이 뭐라 해요 뒤에서. 저 사람은 조직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소문이 먼저 나버리면 내가 번복하기 어려워. 근데 직속 상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요? 번복할 수가 없죠. 그 장점에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입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죠. 냄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가족 같고 친구 같고 정말 믿을 만한 지인이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 상담하는 단계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거기서 뒤통수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한 사람하고는 의논하고 싶다면 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어떤 커리어를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떤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지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 상담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새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고 있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수에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만.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났을 경우에 한 사람한테만 말했으면 차단이 되는데 여러 사람한테 말하면 어디서 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걷잡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약간 듣는 사람한테는 갑작스럽고 벼락 같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남의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부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직속 상사한테 그만둔다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대원칙은 최대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구구절절 말할 수는 없지만 혼자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한 3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멘트를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줄 필요는 없지만 뭔가 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너 때문에 관둔다. Nope. 조수빈 부장님 때문에 간둬요? 안 돼요. 회사 욕하는 거. Nope. 물론 사람이 한 조직에서 퇴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좀 섭섭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 천국 같으면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그것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좁습니다. 야, 너놈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러고 사표를 쫙 던지는 거.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굉장히 멋진 일 같지만 잠시 속이 시원할 뿐 나오면 내가 괜히 그랬다는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디선가 이직을 해서 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전 직장의 경력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KBS를 다녔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채널에서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 직장에 대한 예의는 최대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회사 다닐 때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상사 혹은 서먹하거나 어려웠던 상사가 제가 회사를 관둬보니까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깐깐한 실장님이 계셨어요. 근태라든지 굉장히 빡빡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돌아왔을 때 이 친구가 방송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좀 스무스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신다든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가 이번에 관뒀는데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불러달라고 오히려 저를 되게 아끼면서 얘기해 주신 경우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냉혹한 얘기인데, 회사 다닐 때는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마음을 털어놨던 뭐 선후배였어. 근데 쌩 까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 뒷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나도 어떤 상사나 타인에 대해서 쉽게 속단하거나 입 밖에 평가를 내면 안 되겠다는 걸 퇴사하는 몇 년 그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특히 뭐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다 보니까 회사를 관두게 되면 누구 때문에 관뒀대, 뭐 때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긍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 때문에 관뒀다, 이런 것을 공식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뭐 알고 보면은 나 때문에 관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저희는 늘 후배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상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힘들긴 해요. 직장이라는 게 일 업무가 힘들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하고 사람 때문에 힘든다는 걸 공식화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인물 때문에 내가 관뒀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정작 내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본인이 득을 보는 순간에는 뭔가 룰이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고요, 본인이 피해를 보면 룰이 불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서 자신이 그 회사에 대한 평가,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리더십 컨설턴트인 론 카우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사 때문에 관뒀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직장으로 갈 때 필요한 추천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내가 옮기고 싶은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나의 평판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되면은 있지도 않은 험담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는 상사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앙심까지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만둘 때요, 부장님과 독대를 신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범답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심사숙고 끝에 제 경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최대한 원활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상의해 드리고 싶어서 미리 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명심할 건 뭐냐면요, 회사에 나의 사직 의사를 공식화하는 자리는 협상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표를 쓰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저도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면서 혼자만 계속 사표 얘기한 타이밍을 늦췄는데, 제 경험상 최적의 타이밍은 최소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퇴사 사실을 알리는 순간 굉장히 눈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어색합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사무실인데도 갑자기 뭔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차가운 외부인의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관둬서 뒤에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똥을 뒤집어 써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나가는 날까지 나를 욕할 거예요. 최소한 그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2주 정도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 나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상사나 후임자를 궁지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프로니까. 최소 2주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가는 그날까지 후임자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돕는 게 1순위입니다. 많은 동료들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지만 모든 동료와 연락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연락을 유지하고 싶은 동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더 연락을 하면서 인맥을 다져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친했는데도 관두면서 바쁘다고 후다닥 관두면 상대방이 또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가서도 이 사람하고 인연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차를 마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독다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또 눈물 나려고 그래. 특히 마지막에 따로 인사했던 동료들은 정말 퇴사하고 나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3년 정도 지났는데 송별해줬던 동료들, 또 나와 따로 티타임 하면서
왜 그만두는지 물었던 동료들, 또 내 얘기를 했던 동료들, 정말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마지막에 챙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회사를 떠나도요, 이분들과의 관계는 꼭 동료가 아니라 어떤 커리어적인 의미에서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조언자로서 인연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어디서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